제일 긴장했던 순간은 장병이 그 당시에 함대 사령관에게 거북선을 준비를 했어요. 경쟁사가 일본 회사도 있어요. 거북선의 의미가 독일이랑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폐색이 짙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국제정책과장 홍순정 부의사관입니다. 국제정책과가 이제 총괄과고 지역은 유럽,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다자안보정책과장 김동비 서기관입니다. 저희 과의 경우에는 동남아, 서남아 지역의 양자 그리고 다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자 업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아세안, 샹그릴라 대화, ADMM 플러스 같은 여러 개의 국가들이 회의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방산수출기획과장을 지난 5월까지 끝내고 현재 휴직 중인 천영훈 서기관입니다. 방산수출은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제 수출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군사 외교와 어떤 협력이 같이 이제 통합돼서 전략적인 어떤 협력을 할 필요성이 이제 증대됐고 종합적인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방산수출기획과가 이제 최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의전 담당관 이명재 서기관입니다. 저희 의전과는 장관님께서 하시는 국내 모든 활동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또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활동들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동 3개국 출장은 과장님 같이 가셨었죠? 네. 국방 외교도 있지만은 방산 협력의 주요 이슈였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2월에 장관님을 대표로 해서 이제 국방 대표단이 UAE, 사우디, 카타르에서 중동 3개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국빈 방문을 해서 중동 3국을 가셨었고 국방 영역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어떤 협력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었고 그다음 K 방산에 대한 좀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동 3국을 갔었는데요. 이제 실제 장관님께서 직접 이제 우리 어떤 K 무기 체계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고 중동 3개국 모두 다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우수성과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매우 이제 감동을 했었고요. 저도 의전과장 이제 보직하고 나서 첫 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간 상태였고 또 이제 아크 부대가 뭐 도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막을 뚫고 가서 한가운데 있는 곳이라서 이제 막상 가보니까 우리 장병들이 모래바람 속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장관님 일정 관리를 담당하다 보니까 앞뒤로 일정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었고 일정대로 하는 거에 이제 급급했는데 장병이 그 당시에 110여 명이 넘었거든요. 또 저희 장관님께서 개인 사진을 찍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100여 명 찍는데 얼마인지 제가 빨리 계산해야 되거든요. 다음 일정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찍기 시작했는데 장관님하고 팔짱 끼고 하트하고 군집 대형으로 또 많이 찍고 그래서 3, 40분은 더 걸렸지만 제 판단보다는 역시 장관님 판단이 옳았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구나. 그런 걸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국제정책과에서는 장관님 모시고 호주 출장을 갔었습니다. 외교국방장관회의를 2+2 장관회의라고 하는데 이제 질롱시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K9 자주포를 수출하고 레드백 장갑차를 수출하게 됐는데 그 현지 공장을 호주 말스 부총리와 함께 방문을 했었고 이제 2+2 장관회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온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이제 평가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회담을 가졌습니다. 출장을 가셨다가 이제 회담을 다 마치시고 그 호주 해군 함대 사령부를 방문을 하셨어요. 호주 해군에서 호위함 도입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유력한 후보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가 왜 뛰어난지, 우리나라 조선 기업의 건조 능력, 한국의 실전적인 함정 운영을 통해서 검증된 성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쪽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함대 사령관에게 이제 거북선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장관실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담은 선물을 준비할까 이 거북선을 전달을 하면서 장관님께서 자, 이 거북선이 수백 년 전에 한국에서 만든 다목적 전투함이다. 우리 한국은 수백 년 전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함정을 개발해 왔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아주 인상 깊게 받아들였고 특히 우리 국방부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거북선이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무찌른 배지 않습니까? 근데 호주에서 지금 고위험 경쟁사가 일본 배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북선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까지 있어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선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하고 돈을 버는 게 아닌데 진짜 계약 때문에 진짜 너무 떨리고 되면 너무 좋고 진짜 막 전율이 날 정도로 막 그런 본인 집계약처럼 그거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진짜 작년 12월에 호주 레드백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방산의 전통 강자인 독일이랑 이제 맞붙어서 이제 사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호주를 계속 만나고 고위급 면담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갑자기 제가 독일에서 엄청난 딜을 호주에다 던진 겁니다. 호주가 박스를 사주면 그만큼의 돈만큼 호주 걸 수입하겠다라는 1대1 딜을 갑자기 그 독일 총리와 호주 총리가 면담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왔었거든요.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부터 해서 이제 엄청 고민을 하면서 정책적인 어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가 레드백을 샀을 때 이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어떤 동맹 관계 속에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했는데 점점 패색이 짙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실패 백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막 진짜 이제 막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뚜껑을 딱 열었는데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날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당연히 회식을 했고 법인장 뭐 대사님 뭐 다 통화해서 이제 막 정말 이제 그 기쁨을 나눴었거든요. 거기서 본인의 공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뭐 미세하죠. 요만큼. 예, 요만큼이죠. 올 초에 장갑차를 수주했던 총책임자 호주 캐스지라고 이제 레드백을 선정했던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름의 이제 감동을 느꼈는데 호주는 당연히 레드백을 하려고 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사실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K 무기체계 최고지. 사실 그렇게 꼼꼼히 평가를 하는 외국의 대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우리께 좀 대단한 거구나. 라는 어떤 뿌듯함, 그런 감동을 많이 느꼈던. 네, 적이 있습니다. 네, 샹그릴라 대화라고 하면 좀 이제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공식 명칭은 아시아 안보 회의입니다. 매년 싱가포르에서 IISS라고 굉장히 저명한 국제전략연구소와 싱가포르 국방부가 주관해서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가 샹그릴라 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년 유럽이나 아시아 그리고 동북아 국가의 국방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국방 정책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관점을 교환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장관들이 사실 모이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자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 장관님께서 본회의 연설을 하셨고 그다음에 11개의 양자 회담을 개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매번 가면 저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를 촉구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샹그릴라 대화 참가 전후로 해서 북한의 오물풍선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님 연설문을 그 전날 밤까지 오물풍선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수정을 해가지고 저희 장관님께서 본회의 연설을 하셨고요. 보통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나 혹은 이제 중동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희 장관님께 질의가 집중되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덕을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한미일 그 3자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덤 엣지라는 이제 훈련을 시행하는 것을 합의하고 발표하게 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진전을 마련했다는 것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를 했는데요. 초계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국방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도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2+2 회담을 하기 전날 국방장관 회의를 먼저 했었는데 장관님께서 준비하신 호주 넥타이를 이제 말스 부총리에게 전하면서 국방부 대표단은 넥타이를 맬 텐데 호주 국방부도 맬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물론이다 라고 해서 양국이 이제 앉았는데 양쪽이 다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던 겁니다. 첫 마디가 보시다시피 우리 양국 국방부는 똑같은 타이를 메고 있다. We are strongly tied. 우리는 강하게 연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서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던 그런 출장이었습니다. 시작은 장관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타이라는 의미 자체가 서로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신뢰를 더해줄 것이다. 이런 데서 이제 착안을 했습니다. 국가의
국기를 모양과 색깔을 좀 형상화해서 타이에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걸 구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시행착오도 있었죠 사실. 국기가 다른 데 들어갔다거나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제 파란색에 들어갔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또 모양이 좀 별로인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가장 최정안을 뽑고 또 이제 문제는 상대 국가들의 또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국기를 타이에 형상하는 게 허용이 되는 국가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까지 다 거쳐서 이제 컨펌이 된 상태에서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물도 못 마시고 막 쓴 다음에 휴대용 프린터 비행기에서 출력한 거예요. 저희 승무원들이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이런 신문물은 처음 봤다. 저희가 이제 호스트가 되면 진짜 모든 스케줄을 다 짜야 힘든데 이 정도밖에 못 하겠습니다. 이제 던지고 이제 대충 알아듣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다 알아듣습니까? 호주 출장 일요일에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도 준비하느라 다들 바빴지만 토요일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이게 중앙부처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국방부 축구부 MNDFC 감독을 맡고 있는데 이제 일단 본선 진출을 했기 때문에 대회에 출전을 해야 되는 관계로 토요일에 갔다 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대회가 또 남해 군에서 열렸어요. 아침 5시에 출발해서 남해 도착해서 12시 8강, 2시 4강, 4시 결승 그래서 3경기를 뛰고 이제 우승을 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고 그리고 만찬을 하고 집에 왔더니 이제 밤 1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짐을 챙겨서 무사히 비행기를 잘 공항에서 뵀는데 유난히 까매지셨다. 더.